다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중2, 중3, 고1, 2, 3, 요 아이들은 그리고 현재 중2인 학생들이 이제 2017년도에 고등학교를 갈 건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짜로 딱 3월 입학하자마자 받는 모든 점수들이 대입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평가 방식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다 교과서가 다 있습니다. 내신을 주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가 방식이 다들 아시다시피 국어 시험 어떻게 보나요? 국어 시험지가 있고요. 독해 시험이죠, 대부분. 거기서 이제 서술형 주관식이 한 40%가 들어가게 돼서 평가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수학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사회 국어 문제야? 뭐 이럴 정도까지 굉장히 대부분이 다 많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 방식의 현재 상황은 독해 위주고, 그 독해 문제를 갖다가 유형별로, 과목별 유형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아마 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중2인 학생들까지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중1, 초6, 초5, 초4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요, 일단 책 한 권. 책 한 권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좀 넓게 보시면 책 한 권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언어, 문법, 독해, 추론을 다 배웁니다. 그게 만약에 뭐 수학책이라도 마찬가지고 영어책이라도 그렇고 국어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의 학습이 들어가고, 평가 방식은 그 책을 통해서 과학을 물어볼 수도 있고 예술을 물어볼 수도 있고 수학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도서관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미국 교과서죠. 그래서 영유 보내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초등부 저학년 위주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제 영어학원에서 많이 쓰는 교재죠. 이제 이 책 한 권에는 여기 다 들어있죠. 뭐 지리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문학도 들어있고 여기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섹션이 나눠있지도 않습니다. 나 지금부터 리터러처야 뭐 이렇게 써있지도 않고, 거의 뭐 이 안에 수학도 들어가 있고 문학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고, 이거 근데 놀랍게도 제2 외국어를 쓰고 있는 그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당연히 자체 그 자국민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재인데 이 안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중2 이하, 그러니까 중1인 학생들부터는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기사나 관련된 글들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돼? 정말 이렇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공교육에서 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고 수학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교육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장 이제 확실한 발표 부분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죠? 문이과가 통합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는 통합이 된다는 거는 아예 픽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은 이제 서서히 변하겠지만 사탐과탐이 통합이 되고 문이과가 융합이 된다.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아예 그 픽션으로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실이 됩니다. 그것도 좀 그러시지 않으세요? 문이과 통합된다는 것도 좀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여담으로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얘는 저하고 아주 베프예요. 저하고 그냥 친구예요. 20살 넘게 차이가 나지만, 근데 얘는 서강대학교 국어 국문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국문학과고 아버님이 또 시도 쓰시고, 그래서 아예 유전자 자체가 굉장히 그 문학적인 소질을 좀 타고난 학생인데, 얘가 이제 원래 꿈은 이제 방송국 들어가서 드라마 PD가 좀 되고 싶었고, 옛날에 왜 그 드라마 아시죠? 현빈하고 송혜교 나왔던 드라마, 그 드라마 보고 이제 반해가지고 그거 되고 싶어 했던 애인데,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교수님들 만나보고 뭐 동아리 들고 영화도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뷰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 방송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미디어라는 게, 이런 걸 알게 돼서 3학년 때 이제 복수 전공으로 서강대학교에는 있는 특수학과가 있는데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학과가 서강대에서 굉장히 좀 밀어주는 학과고, 거의 뭐 학부생들한테도 랩실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1학년 랩실이 40개, 뭐 2학년 랩실이 40개, 이렇게 굉장히 투자를 하는데 40명 중에 한 명으로 41명이 돼갖고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문과였기 때문에 수학 2 배운 적도 없고요. 물리화학도 깊이 있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수업을 들어가니까 대학 수학을 배워야 되고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것도 다 영어로. 한국말로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을 딱 봤더니 아침 테크놀로지 학과의 그 2학년, 3학년 학부생들은 대부분 한학고 출신, 과학고 출신 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한 3-4명만 빼고 다 그렇더래요. 거기서 이제 자기 말로는 병신같이 앉아있었대요. 자기가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앉아있었는데 그 차저차에서 얘가 그 복수 전공을 해냈어요. 그래서 A등급을 받고 결국에는 이번에 졸업을 해서 이번에 졸업 그 학위 증명서를 보니까 2개 그 학과에 이제 학위가 수료가 되는 전공 수료가 되는 그러면서 숨마쿰 라우데 최우수 영예 졸업을 한 이 졸업장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요. 이대 그 미디어학부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예술과 과학과 인문학의 짬뽕이 된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학과이자 진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 누구도 사실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 대학을 가서 기회가 돼서 그런 과정들을 좀 겪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더 와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네가 전공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뭐 이런 거예요. 쌤, 그 시가 있잖아요. 시가 시. 예를 들어서 시는 행이 있고 열이 있는데 그 행과 열이 이제 시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한 시가 있고 서사시가 있는데 이 시들의 글자 수를 그걸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도수화시켜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면 이미지로 나무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를 보면서 시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바타 영화처럼 안경을 딱 쓰면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듯이 안경을 딱 쓰면 시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나무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시집을 하나 만들면 그거는 숲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술의 경지라는 것이죠. 과학과 예술이 통합이 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사실 삶에 와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에어비앤비라는 여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과 어떤 인문학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이과 통합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귀대의 자녀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전면적으로 문이과 통합이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가 왔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육의 방향과 평가 방식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이 되는 것은 이제 픽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1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1 혹시 첫째 자녀 있으신 학부모님도 있을 수 있는데 자유학기제라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고요. 1학기에 기말고사만 시험을 봐요. 그럼 나머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때는 뭐 하냐면은 시험 공부는 안 하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특히나 이제 자율적인 어떤 그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역시 이제 진로 설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교육 방향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저 바뀐 교육 방향에 맞춰서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서술형 중간식이 너무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죠. 저도 이제 첫째가 중인데 이번에 성적표를 딱 받아왔어요. 봤더니 하나같이 다 그 수행이 40% 이상이에요. 40%, 30% 다 이상이고 GP를 아무리 100점을 받았어도 이건 수행에서 깨졌으면은 그냥 뭐 사실은 A등급 받기도 좀 간당간당하고 이렇더라고요. 수행평가, 자 그리고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는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중2부터인데 사실은. 그러나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멘션이 나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절대평가의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건 맞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수행평가입니다. 서술형 중간식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고 또 정성적 평가. 자, 이 말씀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지필고사를 통해서 점수로 65점이야, 70점이야, 만점이야 이런 것들은 정량적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지필고사에서 너 몇 점짜리 이것만 본다는 게 아니라 야, 너 그 활동을 통해서 네가 뭘 했니? 무슨 활동을 했고 무엇을 얻었니라는 것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는 뭐 어떻게 숫자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과가 영어, 수학, 국어, 사회, 탐구가 쭉 있으면은 그 옆에 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그 과목별 세부 활동을 써주시는 란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아이가 정성적 평가로서 진로에 맞는 활동을 했구나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건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 반을 4-5개를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학 선생님이 한 4-5개 반을 들어가서 한 3, 150명 정도 이상의 학생들을 수업을 1년 내내 하는데 그 애가 뭘 했는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애를 그렇게 뭘 쓰겠어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수행평가가 이제 과제가 나가죠. 한 학기에 중간 때는 어떻게, 기말 때는 어떻게 나가겠다. 기준을 학기 초에 거의 세워놓고요. 그 평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학기 말에 선생님들께서 쓰게 되는 이런 정성적 평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 밴드를 통해서 혹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2018학년도 대입부터는 체육 특기자들도 생기부를 보겠다. 학생부가 더 강조가 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체육만 잘하고 공부 안 하고 수업 안 듣고 이런 애들도 대학 갔다 그러면 이제는 좀 그 세상이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생부의 어떤 중요한 평가 기준이 내려왔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교육 방향이 바뀌고 있고 바뀌는 교육 방향에 맞춰서 평가 기준도 서술형 주관식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보느냐?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봅니다. 마지막에는 플러스 자소서를 통해서 이제 대입이나 도입을 치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좀 가시죠? 네, 그렇다면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를 첫째 자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몇 점, 기말고사 때 몇 점, 퍼센테이지별로. 그리고 수행평가가 상당히 큽니다. 40%, 그래서 이제 합의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과는 잘 봤는데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제가 보기에 10점이 나왔어요. 10점이. 그래서 뭐야 도대체 장난치냐 지금? 어때?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어떤데 막 이러면서 봤더니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는 이제 회화 수업이었대요. 근데 그 회화가 그렇게 대단한 회화가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들로 진행이 돼 있고 미리 어떤 질문을 줄지도 사실은 되어 있고 이제 정해진 답들을 이렇게 앞에서 회화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그래서 모르는 게 어딨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좀 뭐 태도라든가 아니면 약간 멈칫했다던가 틀렸다던가 뭐 그런 게 아마 있었던 모양이다. 이런 내용인데 성적표 받아본 입장에서 기분이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가서 대신 봐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수행평가라는 부분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대신 가서 그날 애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가 직접 진행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기 초에 과목별로 수행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미 공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행이 되죠. 서술형 주관식 상당히 비중이 이제 30점에서 40점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행평가는 뭐 듣기, 말하기, 쓰기 과제 이렇게 이제 영어과만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술형이 좀 중요해요. 서술형이 굉장히 그 변별을 작용을 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요. 뭐 중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고등부에서도 내신을 치르면서 저희가 가장 좀 많이 염두에 두는 게 서술형 주관식이죠. 너무 배점이 크고요. 한 문제당 6점짜리가 5개가 막 나와버리고 대부분 뭘 낼까요? 영어에서? 수행평가나 그렇고 이제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다 영작이에요. 영작, 그 문장 완성하기, 문법적인 에러 불러내기 대부분이 그러니까 영작이죠. 영작을 내버리면 이제 기초가 부족한 애들은 다 박살이 나고 감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마침표를 하나 안 찍어도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량적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고사와 서술형 주관식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정성적 평가는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그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서 모든 과목들을 아이들이 다 모둠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맨날 우리 모둠은 이제 애하고 얘기하다 보면 엄마 나 이번에 누구랑 모두 우리 모둠 됐어. 너무 싫어. 이러고 걔가 뭐 어떻게 했어. 이러고
예, 이렇게 해서 체육뿐만 아니라 뭐 음악, 미술 모든 과목들을 다 모둠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초등학교 때 진행하는 모둠 수업의 특징은 안 하는 애가 없죠. 다 하죠. 1모둠, 2모둠, 3모둠 반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모둠별로 이제 묶여져서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하나죠. 오늘은 주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 뭐 국보 이론이 이유에 대해서 같이 모둠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은 다 모두 그 주제에 맞춰서 모둠 발표를 하죠. 참여도는 뭐 모두가 다 진행을 하니까. 자, 그리고 하는 이유는 그 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 너무 다르게 이렇게 모둠 활동을 애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학교 때 가면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바로 수행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저희 아이가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가 선생님하고 1대1로 하는 평가 방식이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그 방학 숙제 같은 것도 다 수행평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방학 숙제 때 뭐 보고서를 4개를 써와라. 근데 그게 뭐 PPT 5장으로 만들어 와야 되고, 또 고궁을 방문했을 때 뭐 지필 자료를 뭐 가지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모둠이 무조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근데 저희 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학교만 다니고 싶어. 학교만. 제발. 날 진짜 봉사하고 뭐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나 진짜 이 자율 동아리 때문에 미치겠어. 엄마, 애들 모이는데 2시간 걸려. 그리고 이제 어른들끼리 아마 모였으면은 한 3, 40분이면 끝날 내용을 한 7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결론으로 그 갔다가 빠졌다 뭐 이러는데, 요 내용이 이제 수행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가 다 진행을 하죠. 모두가 다 진행을 하죠.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시작을 한다는 건 같습니다. 근데 과제 이행도가 이제 평가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안에서 이제 진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갑자기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저희 딸이 가르쳐 달라고 그러길래, 왜 그래? 네 주소가 있는데 이제 친구가 뭐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 이메일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이 돼도 이메일에 아무것도 저한테 온 게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아이의 친구가 보내주기로 했던 자료가. 그래서 가만히 봤죠. 속이 터져 죽겠는데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됐는데도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는 지금.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친구가 뭐 보내준다며?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또 막 얘기를 하고, 안 되면 내가 보기엔 지금 파토난 것 같다. 네 걔가 보내준다는 게 지금. 그러면 차선책을 강구로 해서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걔한테 연락 2-3번 했다가 안 받는다고 끝이라 그러면 니네 모두는 다 그냥 끝이네? 수행평가 빵점이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달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12시가 넘어서 다른 애를 통해서 뭐 보고서를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저한테 메일을 그걸 얘가 부탁을 안 했다면 아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도 안 했을 것 같고, 제가 몰랐다면 아마 그 주말은 그냥 평안하게 넘어가면서 얘는 아마 수행에서 분명히 엄청난 감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고등학교를 가면요.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수행평가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도 수행평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RN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제 간담회 많이 오셨던 학부모님들은 이미 뭐 파악이 또 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RN은 이제 Research and Education의 줄임말로 소논문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학교는 자율동아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가갖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RN이라고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RN이가 무엇이요? 뭐 이런 분위기인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두가 진행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주제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나하고 비슷한 전공을 꿈꾸는 애들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학교에서 절대 만들어주지 않고 담임이 뭐 연결도 안 해주고, 내가 2-3명, 3명, 4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 선정한 상태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지도교사를 부탁을 드려야 돼요. 지도교사한테. 그 과학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가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R&E를 굉장히 지구조성에 맞는 아이들을 묶음 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아예 이제 교과 과정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수업으로 아예 딱 박혀 있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특목고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 결론은 특목고를 가야 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출신 고등학교인지 뻔히 다 아는데 판에 박힌 R&E는 그다지 메리트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어떻게 하고 결과물들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너무나 티가 나요. 사실 누가 해준 거랑 본인이 한 거랑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볼 때는 이거거든요. 고등학생을 볼 때는 야, 너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뭐 했냐? 고등학교 과정 동안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 넌 무엇을 했느냐? 이거 너무나 묻고 싶고 학과 적합성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가장 티가 나는 것이 바로 R&E 그리고 과목의 세부 활동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점수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정성적 평가라는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에서 학과 적합성을 가지고서 성적 관리하고 교과 세부 활동 쓰고 R&E 하고 수상 경력까지 메꿔서 정말 100점 만점에 한 80점대 후반에 그런 생기부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을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이런 생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앞서서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기부 그리고 또 고등부에서 이제 2대1 간담회를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2학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죠.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입시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알자니 중간에 너무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성적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야, 성적이나 올려. 내가 설치고 다니면 뭐하냐? 애가 성적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합리화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대입에서 지금 이 정성적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만 있는 전형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체육특기자한테 무슨 학생부를 보겠어요. 걔네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하는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평가를 하는 거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오픈된 마음으로 질문을 막 하시고 그게 뭐 수준이 높은 질문이든 낮은 질문이든 중요하지 않죠. 내 새끼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이 반복해서 진행을 함에 따라서 계속 어떤 그 확장이 되는 거는 분명히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2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너무 늦은 거죠. 고2 1학기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생기부 뛰어보니까 독서 이력사항에 제로 그리고 막 1학년 때 선생님이 진로에 대해 아직 갈등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써있고 막 진짜 답도 없게 이제 백도가 안 되는 막 그런 상황으로 써놓은 경우도 있고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는 학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정시로는 그 점수로는 절대 인서울 못 가죠. 전문대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공부는 하는 거예요. 내신도 공부하고 수능도 공부하고 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좀 생기니까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반드시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연결이 되는 R&E와 대입까지 쭉 연결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고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의 이런 모둠 활동이나 수행평가는요 절대로 애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만들고 같이 얘기하면서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 우리 집으로 모여 얘들아 그래갖고 내가 좀 집에도 있고 간식도 해주고 뭐 잘 못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조금 참견도 하고 애들한테 역할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좀 약간 열려있게 그럼 애가 좀 자신감 있게 할 텐데 그런 걸 참 못했네 우리가 진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밴 애가 사실은 중학교 때 자율동아리나 모둠 활동도 하고요. 그런 애가 고등학교 때 하는 거지 저는 진짜 한 명을 못 봤어요. 이때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하는 거는 못해요. 이제는 입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저희 때만 해도 정신 차리고 고등학교 가서 막 빡세게 공부하고 막 뭐 머리 막 커트로 자르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왜 대학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전형 자체가 너무나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정시인데 그렇게 간다는 거는 근데 수시가 너무나 많이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이 좀 채워져 있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애가 해본 어떤 경험이 좀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초등, 중등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렇다면 바로 앞 페이지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입시의 평가 기준,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점수로서 공부 잘하는 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 부분은 수행평가, 모둠활동 이런 내용들이다. R&E까지를 좀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영어학원인 이주학원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영어학습은 그렇다면 그 입시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영어 교과서, 미국 교과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금 이주학원 초등부 같은 경우는 영어 교과서로 진행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은 북클럽을 일단 하나를 좀 예시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띵킹과 디베이팅이 이제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독해와 유형학습을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그 고등부에 지금 보충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얘가 장기재원생이에요. 장기재원생. 근데 점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진짜.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한테도 막 하고 분위기 안 좋고 상담하러 오셨는데 좀 너무 민망하고 같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애도 속상하고 어머니도 너무 속상하고 하시는데, 근데 얘를 수업을 하면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죠. 요즘에 최근에도 뭐 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해석을 해요. 한 문장씩 해석을 해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되게 많은데 해석이 되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 나타나면. 그래서 주어도 찾고 동사도 찾고 단어도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마지막에 20째 줄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있으면 야 이게 뭐래? 그러니까요 라면서 첫째 줄부터 20째 줄까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 주제를 딱 꼬집어갖고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이 영화 보고 왔다 그러거나 뭐 인형극 뭘 보고 왔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어 그러면 막 줄거리를 1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속 터지잖아요.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그거 말고 정확한 내용의 주제가 뭔지 그 중요한 얘기만 하라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영어를 한다는 건 이게 외국말이고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단어를 알더라도 문법적인 부분들의 툴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일단 자신감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장 해석을 하는 것만으로도 후한 점수를 스스로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그런 학생 60점? 70점밖에 못 받아요. 단순한 것을 물어보는 사실 일치 불일치 이 정도까지 못 푸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그렇지만 이제 읽고 나서 이 사람의 주제가 뭐냐 입장이 바뀌어서 만약에 A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 입장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사고를 하고 뭔가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영어 과정 북클럽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조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무슨 강연을 보다가 독서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 전공 어떤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학과랑 전혀 관계없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만큼은 국영수 이런 거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자기는 독서라고 생각한다. 정말 독서가 베이스가 돼야만 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물론 내 말에 이견이 되게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부분 그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글 읽는 거, 추론하는 거, 내용을 요약하는 거, 사고를 하는 것이 어색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어색한 거예요. 빨리도 못하고 느리기도 하고 추론 같은 거 해본 적 별로 없고 어색한 거죠. 근데 어색한 애가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딱 풀려고 그러면은 또 얼마나 이게 점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단이 좀 안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머지않아서 이제 중학교 아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1 딱 올라가게 되면 어떤 과정입니까? 다일학기제 진행하고요. 또 이럴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간단한 이제 단문 만드는 문장 연습 정도가 학교에서는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다는 놈들 그리고 뭐 영어학원 좀 안 다니는 애들도 솔직히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안 믿는 거죠. 뭐 어저께도 어떤 학부모님하고 잘 모르는 분인데 얼굴도 뵌 적이 없는 분인데 전화를 하셔서 본인 딸 자랑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에 계신데 너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너무 잘하고 얘가 뭐 더 이상 파주에서 배울 게 없다라고 다른 학원 가라 그랬고 예 근데 저한테 이제 누굴 소개시켜달라 그쪽에 누구 학원 좋은 데가 없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좀 믿을 수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잖아요.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파주에 있는 어떤 소규모 학원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더 이상 반이 없다는 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다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어디서 갈리냐면 이제 2학년 때부터 좀 갈리게 돼요.
절대평가를 하게 될 확률이고, 또 이제 정말 A로 갈 건지 B로 미끄러져 내려갈 건지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을 잡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속사긴 뭐 중문이라든가 북문이라든가 문장이 길어집니다. 문장이 길어지면은 애들이 이제 갈 길을 못 찾죠. 문법이 약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라이팅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서술형 주관식에서도 이제 평가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좀 안 되는 애들은 재미도 없고 점수도 안 나오고, 또 이때 뭐가 오죠? 사춘기가 제대로 오죠. 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날은 발레복을 입고 있고. 그래서 제발 부탁드려요. 동영상 하나만 찍으면 안 되냐? 너 1년 뒤에 보여줄게. 찍지 마! 그러다가 또 찍으라 그랬다가 웃다가 울다가 뭐지? 미친놈. 욕도 못해. 욕하면 또 울어요. 엄마한테 나한테 웃겠다고. 환장을 하겠고, 공부하고는 거의 뭐 지금 공부 외에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 뭐 머리 꾸미기, 뭐 매니큐어는 달고 살고 앉았고, 이런 상황에 여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지금 중국이랑 중문, 복문 막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가 약간 꼬꾸라지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고요. 또 이때 이제 학원을 쉬거나 휴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2 반 애들이 저희도 중등부에 휴원생 보고 다 중2예요. 다 중2고. 중2에는 뭐 궁금한 것도 없어요. 선배들한테 뭐 궁금한 거 없는데? 너랑 뭔 상관이에요? 약간 이런 분위기고, 중3 되면 또 안 그래요. 중3 되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 선배 누가 있느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중3까지 오게 되면은요, 이제 중3들은 이제 상대평가로 지금 현재로는 이제 평가 방식이 좀 다르죠. 범위가 확대가 되고, 요때 이제 가장 좀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어떤 추론 독해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에세이 작성, 또 수능의 유형별의 어떤 학습들이 이상적이라면 요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 요게 어느 정도 좀 단계 위로 딱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3은 이제 중등 과정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등 과정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등 같은 경우도 중3은 다 교재가 그냥 수능 교재예요. 독해도 수능 교재, 뭐 문법은 기본서가 있긴 하지만 듣기도 다 그냥 수능으로 완전히 바뀌는 과정인데요. 좀 의아하시죠? 에세이를 왜 작성해? 생뚱맞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이거죠.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유있게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을 만한 단계가 돼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생기부를 애가 여유있게 작성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수상 경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상 경력이 제로인 애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대입을 갈 때. 그래서 에세이를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뭐 보통 5월, 6월 아니면 2학기 9월 정도에 그 영어 에세이 대회라든가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있어서 수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가서 처음 쓴 애는 절대로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해본 애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미리 두세 개의 에세이를 써놓게끔 하는 거고, 지금 어제 이제 메일 온 거 보니까 중등부 김진 강사는 탑반, S탑반 애들 에세이 3개 쓰기 프로젝트 지금 해서 그거를 이제 다 킵을 해놓고 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수능의 유형학습 이런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중1 때까지는 말도 잘 듣고요, 학원도 뭐 잘 가고요, 뭐 이렇게 그냥저냥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점수가 확 드러나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2 올라가니까 이제 평가 방식도 되게 깊어지기도 하고, 이제 시험을 계속 보죠. 중간, 기말, 애는 또 사춘기고, 여기서 약간 길을 잃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걔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단절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점수는 안 나오더라.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상담의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권이었다. 고등학교 가니까 80점대, 70점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애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저희의 목적은 이제 여기 이 빨간색 이 선처럼요, 연결이 이제 쭉 연결성이 돼서 좀 성공 케이스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고등학교 1할 때는 이제 이 에세이 작성을 통해서 수상 경력을 만들어내고, 또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을 키우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사실 고2, 고3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좀 그러시겠지만은, 학원 지금 운영하면서 학원계도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불고 있고요. 경기도 되게 안 좋아요, 학원 쪽이. 근데 입시는 지금 딱 이거죠. 중3, 고1. 중3, 고1 때 마무리도 짓고 확실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사실은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게 안 돼 있는 애를 갖다가 고2 때 뭐 점수를 올리고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연계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금도 토셀을 지난 토요일날 보신 학부모님들 있으시죠?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토셀 학생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 1년에 2번 저희가 정기 토셀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무조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권고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토셀 시험이 지금 주니어를 아마 초등부는 봤죠, 다. 중등부 올라가면 이제 하이 주니어를 보게 됩니다. 그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갑자기 성적표에 7급 이런 게 나와요. 뭐지? 7급. 너무 쇼킹하잖아요. 2급, 3급, 4급까지 내가 이해한다. 근데 7급, 8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약간 경험이 있어서 놀랐는데 그러나 하이 주니어라는 이 토셀 시험 자체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어떤 걔네들이 매겨놓은 어떤 평가 기준을 보시게 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이 주니어 토셀을 7급을 받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영어를 평가를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동학년 비슷한 학생들의 영어 평가했을 때 65% 안에 든다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도 봤더니 6급이다. 72%예요. 2학년 계속해서 정규 토스를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3등급 정도 찍는데 실제로 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7급이었는데 6급, 5급, 3급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다 했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한 89%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최상위권이죠. 그래서 이 토셀이라는 시험을 우리가 증빙을 좀 신빙성 있게 바라보는 것은 가장 이제 모집 단위도 큰 시험이기도 하고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3이 되면 사실 토셀을 안 봐요. 수능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고1 과정이 되면은 등급으로 따질 때 1.2등급 요 정도면은 이제 95%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분위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최상위권이고요. 자, 그러나 뭐 그렇지 않고 약간 좀 그 밑에 등급도 있습니다. 7등급 1학년 1학기 때 그리고 6, 5, 4, 3 이렇게 찍는 아이들이 1.8% 이 정도 되고 상위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두 등급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2등급 이내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결국에는 인서울을 가는 거죠. 그쵸? 영어라는 과목은 문이과 할 거 없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그리고 뭐 영어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과를 가든 뭐 문과를 가든 전혀 관계없이 사실 주요 경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과목이 2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어떤 퍼센테이지로 끌고 가자는 게 목적이고요. 그거는 학원에서 상담을 하시면서 뭐 잘하네 못하네 이런 뭐 좀 약간 너무나 이 문학적인 얘기들 말고 정말로 하이 주니어 토셀을 딱 봤더니 중1 올라갔는데 7등급 정도다. 근데 7등급 머무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9등급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사실은 또. 7, 6, 5, 4, 4 이 정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추이에 같이 호흡을 하신다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셀 주니어의 어떤 학습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있어서요. 학부모님들께서 참고로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평가 기준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바뀌고 교육 방향도 바뀌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주아어학원에서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뭘 하느냐 추론도 중요하고 정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참여로 중요하고 수상 경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클럽을 통해서 디베이팅 띵킹하고 교과 수업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으로 토셀 시험 봐서 등급의 기준에 맞춰서 학습을 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학부모님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바뀌고 있어요. 이주아 어학원을 이렇게 하겠대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톱니바퀴 중에 가장 큰 것은 파란 색깔 성적 만들기입니다. 성적을 무시한 채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성적을 먼저 만들고요. 이 성적 만든다는 거는 전처럼 점수화된 성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적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 그리고 아이가 참여 이런 내용들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창의적인 체험을 해서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맞춘 아이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중학교 생기부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다 글이 쓰여져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 창체에. 자, 그리고 나서 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로를 만들어야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해서 기재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겠는데
근데 진로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하냐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 애들한테 무슨 진로를 어떻게 정해요. 저도 진로는 고3 때 그 원서 쓸 때 그때 그냥 영문과 그때 그냥 딱 경쟁률 보니까 있어가지고 써서 합격해서 저 이거 하고 살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다 그렇게 대부분 하는데,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게 지금 현실인데, 정말 한 32살 돼야 정하는 거 아닌가? 진로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1, 뭐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애들한테 진로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는 학부모님들과 저만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입시에서도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갖고 좀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점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애한테 물어보는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요 공부를 시키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회 뭐 다 시킵니다. 시키다 보면 얘가 잘하는 과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하는 과목이 나오면 그 과목이 얘의 진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못하는 과목이 지가 좋다며 계속 못하는데 막 축구 더럽게 못하는데 막 축구가 자기 좋다 그러고 막 자기 축구 선수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하라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교육부 취지죠. 그래서 성적을 통해서 그 아이의 진로를 정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승전 진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하는 것 정상적인 능력과 교과 세부 능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성적표를 보실 때에도 교과 세부 활동에 어떻게 내용이 들어있는지 또 학과목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평가하는지를 계속 유의주시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만들고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됩니다. 예, 학년별 활동사항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4, 5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다양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독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근일이하고 시원이하고 준태하고 막 이런 애들한테 지금 현재 고1인데 공부 좀 잘하는 우리 학원의 에이스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애들이 너무 의욕도 없고 너무 공부도 안 하니까 고등부 선배들한테 이렇게 좀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좀 찍어서 좀 달라 막 그래가지고 응원의 메시지 줘봤자 걔네가 응원 안 받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달라 그러니까 직원이 달라 그러니까 야 의미 없어 그거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찍었어요. 좀 찍자야.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질문도 없어요. 뭐 궁금한 거 없냐? 근데 되게 웃긴 게 야 선배 나중에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이제 찍어달라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3명 다 공통적으로 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좀 많이 읽어놓을 걸.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3학년들도 고1한테 책을 제일 많이 읽어놓을 걸. 그 얘기를 지들끼리 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독서 이력서에 쓰기도 써야 되고 이제 쓰려고 보니까 읽은 책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관련된 서적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 있지만 학기 중에 좀 읽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 thinking and debating을 하면서 읽는 거죠. 이거는 애가 무슨 thinking을 하고 디베이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몫이죠. 역할이고 일단 주말에 이제 같이 식사하실 때 주제를 잡고 좀 어색하시겠지만 같이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좀 어렵죠. 저도 며칠 전에 둘째가 엄마 남대문이 국보 1호인 게 맞다고 생각해? 뭐지? 집에 피곤해서 죽겠는데 밤 10시, 11시인데 맞다고 생각해. 왜? 라고 물어볼까봐 사실 약간 쫄았는데 나도 맞다고 생각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뭐라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해요. 앞뒤가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래? 어디서 배웠어? 연수라고 해서 연수하면서 여기서 하면서 들었던 그래 자자 이제 뭐 이랬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끌어내고 같이 응수를 한다는 거는 제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같이 찾아야 되는 거죠. 잘 모른다면 찾아볼까? 뭐 이런 것들 같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죠. 자 그리고 학습 습관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고등학교 애들 남자애들 중에도 필기를 진짜 발가락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발가락으로 썼지. 솔직히 말해봐.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에 끼고 쓰나 안 써지나 한번 보려고 그러다 여기 썼냐?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색한 애들이 있어요. 글을 읽는 게 어색해요. 이러니까 이제 끝까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문법과 유형학습 위주로 4, 5학년 때 진행을 했다면 이제 6학년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최상위권의 물론 기준이긴 하지만은 문법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이때 막
주어 못 찾고 동사 못 찾고 보호가 뭐예요? 막 이러고 있으면 진짜 답답해요. 솔직히 어느 학원 가도 레벨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진로 희망 사유를 6학년 때 이제 만들고요. 또 이제 저희 학원만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6학년 학생들은 그 배정받을 예상되는 중학교가 있으시잖아요. 한 2개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학교의 가장 최신 내신 시험지를 미리 풀어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뭐 오래 기억을 할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기는 합니다만은 경험이죠. 아, 이 정도의 어떤 평가를 하는구나. 특히나 서술형 주관식 위주의 어떤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때부터 귀에 못이 따갑게 정말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받은 교육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생소해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1이 되면 자유학기제가 본격적 시작이 되고요. 또 이제 기말고사 한번 보지만 어찌됐건 내신관리 들어가고 수행평가 그리고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할 때 절대 아이가 다 작성을 잘할 거라고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학기 초에 우리 3월달에 이제 학부모 면담 기간이 잡히시잖아요. 그때 초등학교도 그렇게 잡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사실 저도 갑니다만은 가서 할 말도 없어요. 담임선생님 바뀐 지 얼마 안 돼갖고 담임선생님이 우리 애 잘 알지도 못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그냥 뭐 얘기하고 뭐 그냥 커피 한 잔 사다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좀 얘기가 다르죠. 중학교, 고등학교 좀 얘기가 다른 게 진로 적성을 이런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활동을 R&E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자율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회장, 부회장은 자신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뭐 예를 들어 미화부장이라든가 분필 관리하라는 거라든가 학습부장이라든가 뭐라도 하나 시켜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그런 리더십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게끔 제가 지도를 하겠고 그 과정들을 좀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진로 적성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애가 활동을 할 때 담임선생님이 신경을 좀 쓰실 수 있게끔 작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얘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3월에 그걸 했는데 이제 2가지 얘기를 드리고 왔어요. 또 언제 갈 거냐면 학교에 그 생기부 작성되기 직전에 갈 거예요. 12월 달에 가서 사실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율활동을 이걸 했고 R&E를 모든 동아리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했고 이런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생기부가 다 작성이 되면은 감수를 한번 해야죠.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빠졌네? 독서 이력상 이게 빠졌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 기간이 2월 달이니까 이제 그래서 1년에 2번은 반드시 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가셔서 이제 하셔야 될 말씀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가셔야죠. 요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 학부모님이 생활기록부 꾸준한 교육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같이 해야죠. 1번이 학부모님이세요. 1번이 학부모님이세요. 어제도 그 이들 간담회 때 선유여고 전교 2등, 1등 요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정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단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다행히 여자애들이고 지학관이 진짜 너무나 잘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내신도 거의 뭐 0.4% 막 이렇게 되고 뭐 수능도 다 잘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전교권 안에 드니까 좀 관리를 당연히 해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꼭 학교를 꼭 가세요. 꼭 가셔서 특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진로가 한번 바뀌었어요. 영어 교육이었다가 이제 과학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어필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나 학생들한테 교사 선생님들께서 다 그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어머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거랑 애가 옆에서 이렇게 막 소심한 애가 아둥바둥 하는 거랑은 차원이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2번째는 그걸 하는 건 일단 학생이니까 학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에서 생기부의 내용, 기재 활동들, 예를 들어 학교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있는지, 수상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대성 같은 경우는 진짜 수상 실적이 이 정도로 많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사실 그렇게 튀지 않는 애들 수상 실적을 다 꿰고 있고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사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좀 많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학습 전략 만들기도 조금 참고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중학교 1학년 준비하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마지막 페이지 2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내신 유형 분석을 좀 해야죠. 그래서 내신 출제 경향도 파악하고 문법의 핵심 내용, 서술형 주관식, 자, 그리고 같이 시험 보게 되는 이제 이 수행평가가 같이 합쳐져 갖고 이제 점수가 나오니까 수행평가는 학교별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학기 초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과목별로 어떤 평가를 몇 월에 진행할 건지도 거의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준비 사항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죠. 월별로. 그리고 영어 과목. 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좀 노트로 만들고 하는 게 좀 연습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저도 원래 제가 이렇게 막 꼼꼼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막 다 해버리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애하고 하는 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얘하고 계속 공유를 해야 되고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할 수 있는 뭐 노트를 만들든가 폴더를 하나 만들든가 해서 수시로 저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서의 노트는 이제 이런 거죠. 몇 월에 무슨 활동을 했으며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제가 그녀분한테는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교과세부 활동 같은 거를 쓸 때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뭘 써야 될지 또 선생님한테 어떤 거 어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은 월별로 이제 질문사항을 써라. 질문사항을 내가 3월에는 무슨 질문을 했고 과학 선생님한테 4월에는 무슨 질문을 했고 답변은 어떻게 들었고 거기다 반드시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과목세부 활동을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써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증빙자료 삼아서 제출을 하는 이런 게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도 당연히 까먹으시니까 수행평가만 갖고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어는 라이팅 학습을 해서 이제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모의 테스트 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이제 자유학기제 활동을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같이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진행하신 중1학부모님들은 의견이 좀 분분하세요. 좀 쓸데없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공부나 시키지. 자유학기 뭐 보니까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진로랑 상관없는 활동을 하고 앉아서 답답해 속 터져 죽겠다. 차라리 시험이나 봐가지고 애가 이렇게 되지. 그리고 또 그거에 안 맞춰서 막 학원에서는 쫙 집으로 또 빼주고 막 이러는데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 저희가 돌려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준비 안 한 학원들은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중1들이 다 빠지는 바람에. 저희 학원은 중1 인원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얘네들만의 특강이 이렇게 빡세게 한 바퀴는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한 바퀴로는 진로 접선을 참여하고 독서 활동을 하는 내용들이 또 교육적으로 들어가죠. 애가 직접 발표도 하고 PPT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교과만 하면 훨씬 편하죠. 학원에서는 원래 하던 거니까 우리가 전공이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하는 이유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이 2학년 가서는 이제 진로와 관련된 세부 활동하고 완전히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좀 하시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북클럽을 통해서는 이제 수행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스텝 1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북클럽 하는 이유는 물론 영어를 애가 막 재미나게 배우고 뭐 외국 나가서 영어도 좀 하고 유창하고 뭐 리터러처에 대한 감각도 있고 참 좋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가서 수행평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별로 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 이런 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런 애는 절대로 제가 보기엔 수상도 못하고 추론 독해 못하고 그러면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3등급 이상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북클럽을 통해서는 이제 정독을 하죠. 정독. 반복 읽기를 하고 그 안에서 영어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고 영어식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백설공주는 왜 저 모양이냐, 꽃뱀이냐 막 이러고 같이 얘기를 하고 배역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고 결론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북클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서 전문가 강연을 들어보니 한 10강짜리예요. 굉장히 길어요. 하나당 한 2시간짜리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고 독서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비자발적인 독서가 아니라 좀 자발적 독서를 반드시 시켜야만 하고 너무 뭐 만화책 자꾸 이런 거 보면 좀 그렇겠지만 존중은 좀 해줘라. 그런 부분에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그거예요. 아이 탓을 할 때는 아 왜 지가 가만히 냅둔 책을 안 읽잖아. 토론은 무슨 토론이 안 하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저도 그렇고 취약한 게 뭐냐면 일단 토론이 좀 귀찮고 얘가 그런 걸 하자니 너무 힘들고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집 가서 이제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은 별로 없는데 애한테는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좀 답답해갖고 지난 여름방학 때 한 번, 두 번인가 시도를 했던 게 있는데요.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덥고 집에 에어컨 틀면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커피숍에 그 시원한 데 집 앞에를 가서 책을 들고 1시간 반만 우리가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뭐 팥빙수 같은 거 시켜놓고 셋이 딸 둘이랑 저랑 가서 이제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읽고 싶은 책 아무거나 갖고 와 그랬더니 정말 첫날은 막 욕 나오게 생기더라고요. 무슨 뷰티 막 이런 거 화장법 둘째는 뭐 마법천자문 막 이런 거 갖고 마법천자문 좀 나요. 뭐 이상 미술관 박물관 어쩌고 막 그런 만화책 이거 말고 다른 책 없어? 이거 자기는 읽고 싶대요. 알았어 오늘은 가고 두 번째도 이렇게 가고 했는데 약간 그런 습관들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된대요. 그게 아니면 기대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또래 집단에 맞는 북클럽의 멤버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엄마의 어떤 소관으로 좀 힘드니까 사실은 이제 논술학원이나 북클럽을 만든다는 거는 그런 차원의 어떤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이제 그렇다고 논술학원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애들을 만들어 이렇게 또래 몇 명을 해서 그게 어떻게 지속이 되겠어요. 그게 한두 번 되면 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궁극으로 이제 북클럽은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또 북 레포트를 쓰고 경시대회를 준비해서 라이팅까지 보는. 그래서 이번에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뜬금없는 요청사항을 좀 받았어요. 장기재원생인데 자기가 이제 9월달에 영어 경시대회가 있대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는데 중학교 때 이주학원에서 스피치 콘테스트에 자기가 발표를 했던 내용을 동영상이 있으면 자기가 다시 달라. 아씨, 한 3년 된 것 같은데, 2년 된 것 같은데 왜 자기가 그때 그 대본이 없어져가지고 그 동영상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동영상을 자기가 이번에 PPT 발표할 때 좀 같이 포함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줬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번에 썼던 내용들은 첨삭을 좀 해달라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애들은요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 애가 그걸 해요. 근데 선생님 저 정신 차려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좀 해서 디베이트도 나가고 제가 영어 뭐 말하게 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딱 써온 걸 보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손을 대줄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수상을 받는다는 건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예,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가 됩니다. 제가